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저번 시간에 암투병 중 단백질 섭취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맛있는 암식이법, 오늘 두 번째 시간 기대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유정 영양사님. 안녕하세요. CS 한방병원 박유정 영양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주제 역시 몸에 좋다는 이유로 맛없는 식사를 강요하지 마라. 맛있는 암식이를 내놔. 이건데요. 맛있는 암식이 사실 정말 중요한 문제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맛있는 음식들은 나쁜 음식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자,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당분이고요. 방금 원장님께서 나쁜 음식이라고 하셨는데요. 네네. 제가 살짝 반박을 하자면 세상에 나쁜 음식은 없습니다. 다만 재료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중요하다. 이렇게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당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당분은 우리 몸에서 가장 1차적인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그쵸?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당분이 암 환자분들에게는 공포스러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암세포는 일반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빠르게 증식합니다. 이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때 암세포의 먹이가 되는 것이 바로 당분이기 때문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당분 이꼴 나쁜 음식이라고 인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당분은요, 인슐린 호르몬의 관여하에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인슐린은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암세포에게 가져다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과도한 당분 섭취로 인한 증가된 인슐린은 DNA 변이를 부추기고 암세포의 성장을 돕죠. 자, 그럼 당분은 무조건 줄여야 할까?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당분의 부정적인 작용 때문에 당분 섭취를 극단적으로 제한하게 되면 체중 감소와 건강한 정상세포의 손상으로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극도의 당질 제한 시 암세포는 먹이를 찾아서 간과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분해시켜 먹고 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체조직의 손실로 이어지게 되고 전체적인 악순환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결국 암 환자분들에게 있어 당분 섭취의 가장 핵심은 혈당 관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혈당 관리를 잘하면서 맛있게 탄수화물을 섭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설명해 주실 거죠? 네. 꼭 암 환자분들이 아니더라도 당뇨나 비만을 앓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좋은 팁이 될 테니 꼭 집중해 주세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분, 제대로 다루는 비법 지금부터 방출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재료를 잘 선택하면 됩니다. 즉, 저당 재료를 찾아라. 한식에서 주식은 밥이죠. 그런데 우선 주식이 되는 곡류를 선택을 잘 하게 되면은 절반 이상은 성공입니다. 바로 당 지수가 낮은 곡류를 활용하는 밥짓기입니다. 즉, 당 지수가 가장 낮은 보리, 단백질과 칼슘까지 높여주는 귀리, 그리고 렌틸콩, 현미, 팥 등은 GI 지수가 낮아서 혈당 상승에 대한 저항이 상당히 좋은 곡류를 활용하라라고 하는 건데요. 저희 CS 한방병원에서도 이런 곡류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서 밥, 샐러드, 반찬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지수가 낮은 곡류가 좋다는 건 잘 알고들 계세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좋은지를 몰라서 잘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리, 귀리, 렌틸콩, 현미, 팥 등을 주식으로 활용하면 좋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아, 근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식사에서 우엉밥이 나왔는데요. 그게 되게 저는 인상적이었거든요. 저는 처음 먹어봤어요. 네. 이게 바로 두 번째 팁인데요. 네. 두 번째는 약이 되는 이눌린을 활용해랍니다. 이눌린이라는 것은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추고 장의 운동을 촉진하면서 면역력 증강 및 식사 후 포만감까지 안겨주는 팔방미인 재료라고 할 수 있죠. 우엉은 살짝 쌉쌀한 풍미까지 더해져 입안의 정막을 톡톡 건드려서 식욕을 자극하는 역할도 하니까 이보다 더 좋은 재료일 수가 없죠. 이렇게 착한 이눌린은 우엉, 아스파라거스, 치커리, 양파, 마늘 등에 많이 들어있어요. 우엉 송송 썰어 넣은 밥에 올리브유 살짝 두른 아스파라거스 올리고 새콤한 초양념을 곁들인 치커리 샐러드, 이렇게 차려서 건강한 저당 밥상 차림. 어렵지 않죠? 저도 꼭 한번 활용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혈당 관리에 좋은 또 다른 방법은요? 네, 세 번째
당의 모양을 바꿔라입니다. 이 방법은 당이 생긴 모양을 살짝만 바꿔주는 방법인데요. 네. 잘 지어진 밥을 냉장 보관 후 데워만 드시면 됩니다. 밥을 냉장고에 보관하게 되면 전분이 결정화되면서 저항성 전분이 증가하게 돼요. 이건 비만 전문가인 저도 잘 아는 방법이죠. 저항성 전분은요, 느리게 소화돼서 혈당의 상승을 완화시켜줍니다. 이렇게 냉장 보관된 밥을 다시 데워서 드셔도 그 효과는 유지된다고 하거든요. 자, 이때 전자레인지 해동보다는 찜기 등을 이용해서 데우는 방법이 저항성 전분 비율을 좀 더 높여준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왜 한꺼번에 밥해서 냉동실에 보관하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단순히 밥을 얼리는 과정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당의 성질 변화는 기대할 수 없다는 점,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새끼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일상에서 소소하게 즐길 수 있는 간식 타임, 이게 또 애를 먹이는데요. 자, 대부분 이때 혈당 관리에 난항에 봉착하기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당도가 높은 달콤한 간식이 주는 네. 즐거움을 끊어야 하는 것이 암 환우분들에게 무척 힘든 현실이죠. 하지만 먹고 싶은 것은 먹고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유지하는 것이 암 극복을 위해 더 긍정적입니다. 특히 빵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렇죠. 시중에 출시된 저당빵, 단백질빵 등 성분에 약간의 변화를 준 간식류들이 많으니 이거를 활용하는 방법도 꽤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스테비아, 알룰로스 등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인공 감미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방금 인공 감미료를 활용하라고 하셨는데요. 자, 인공적으로 정제된 달콤한 조미료 먹어도 되나 하고 의아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인공 감미료 하면 무조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계신데요. 인공 감미료는 소량의 사용으로도 열량을 낮추고 단맛은 훨씬 높게 만든 대체당을 말합니다. 이런 제품들은 지속적으로 장기 복용하면 문제가 되지만 일시적인 사용은 인체에 거의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이런 부분들에 착안해서 제로 칼로리 음료, 스테비아 커피 등의 제품 연구 개발이 활발하기도 하죠. 커피 한 잔 간절한 순간 억지로 참지 말고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이런 보조제의 적절하고 안전한 사용으로 기분 좋은 달콤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추천드릴 만합니다. 오늘 방송으로 평소에 갖고 있던 선입견들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지셨나요? 그러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한 암 식사를 응원하면서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박유정 영양사님 그리고 시청해 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